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핵심 비교 정리 한 장으로 정리 끝. 이번 시간은 31번 등록의 결격 사유입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사유인데요. 첫 번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부모 동의받아도 중개업소에 실장으로 근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혼인을 해도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이를 먹어야 된다. 만 19세가 되어야 중개업소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경우 역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러나 피특정 후견인 X의 말은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 아니기 때문에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뒤에서 보살피 주는 사람, 성년으로서 보살펴 주는 사람을 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으로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파산 선고 받으면 빚잔치 한 사람이죠. 빚잔치 해가지고 자기 재산도 관리 못한 사람이 남의 재산 관리하겠다고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되지 신용불량자 됐다고 해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채무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역시 결격 사유 아니고요. 결격 사유가 되려면 무조건 파산 선고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되고 벗어나려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게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그런데 지금 좀 어렵죠? 1번 미성년자는 1번, 2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은 민법에 있고요. 파산 선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고 금고 4번에 금고 이상형 이건 또 형법에 있죠.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금고, 징역, 사형을 말하는데요. 징역은 정력에 복무케 합니다. 일을 시키는데 금고형은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자, 집행 종료돼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출소해도 3년 지나야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석방 되었다면 남은 자녀 형기를 우리는 가석방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가석방 기간, 즉 남은 자녀 형기 경과 후 3년 지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 되었다면 남은 자녀 형기 2년 더하기 3년을 더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법률 변경, 특별 사면,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역시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러나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됩니다. 법률 변경, 특별 사면, 형의 시효 완성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하면 5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그러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입니다.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러나 12가지 결격 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이 6번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합니다. 즉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되니까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다시 자격 취득도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자격 취득은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7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최대 6개월이죠. 자격 정지는. 그 다음에 8번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망하면 죽고 없으면 영원히 취직 개업 못하죠.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 취소됐으면 등록 취소되고 3년이 아니라 결격 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되고요. 등록 기준 미달됐으면 등록 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하는데 자격증 있는 임원이 모조리 다 그만둬 버렸으면 다시 자격증 있는 임원 구하면 또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특별 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 즉시 벗어나고 공소 시효 완성돼도 결격 사유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업무정지 기간 중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어떤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죠. 그 다음에 12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다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사유 해소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법인의 임원 중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어도 개업 안 됩니다. 등록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시험 응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예금이 비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공, 소공에게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실무교육, 연수교육 대상은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고 보조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개공, 즉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개시 의무, 보존 의무, 보정 설정 의무,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는 개공에게만 있지만 소공도 할 수는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르는 것은 했는데 기억,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아니고 3년 지나야 되죠. 3년. 3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니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받아야 결격 사유인데요. 300만 원 이상 받아야 200만 원밖에 안 받았다면 결격 사유 아닙니다. 그 다음에 D것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결격 사유죠.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33회 기출문제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